슬기로운 교행생활. 안녕하세요. 광명수화초등학교 행정 6급 김현수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신규 지방 공무원들에게 매우 생소하게 느껴질 재산관리의 여러 업무 중 여러분들이 그나마 접해보셨을 물품관리 업무와 가장 유사한 K-에듀파인 통합자산관리 시스템에서 취득한 공작물 또는 임목축을 대장 등록하고 불용 처분하는 방법에 대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취득과 처분을 배우기 이전에 알아두셔야 할 것이 있습니다. 행정재산이란 해당 학교, 교육기관 등이 사무용 또는 공무원의 거주용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하기로 결정된 재산과 사용을 목적으로 건설 중인 재산으로 교육 용도로 직접 사용하는 것은 모두 행정재산입니다. 일반 재산이란 행정재산 외의 모든 공유재산을 말합니다. 행정재산은 그 상태로 처분이 불가하며 반드시 일반 재산으로 전환 후에만 처분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 교육청은 경기도 교육비 특별회계소 간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학교를 제2관서로 정의하여 다음과 같은 위임 사무를 학교에 위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제2관서란 본청과 본청의 소속 교육기관인 제1관서를 제외한 기관, 주로 초, 중학교를 의미합니다. 단, 고등학교 및 특수학교 등은 제2관서에 준하는 권한을 가집니다. 첫째, 분임재산관리관은 학교장입니다. 둘째, 학교장 위임 사무는 행정재산, 일반재산의 관리 및 사용, 수익허가 또는 대부, 대장가격 3억 원 이하의 건물, 공작물, 임목축, 무채재산의 취득 및 처분, 132제곱미터 이하 교실의 구조 변경입니다. 이제 학교에서 자주 볼 수 있는 공유재산 중 공작물 및 임목축의 취득 절차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물품 납품 또는 조경공사 계약을 체결하면 계약 상대자가 납품, 준공하게 됩니다. 납품, 준공한 물품 또는 시설을 계약 담당자 또는 사업 담당자가 검사하고 이상이 없는 경우 출납부서인 행정실에서 검수합니다. 에듀파인 학교회계에서 검수를 확정하게 되면 해당 물품 목록은 자동으로 통합자산관리의 검수자산정리 대상 목록으로 옮겨집니다. 여기에는 물품, 용역, 공사를 가리지 않고 올라와 있으므로 여기서 소모품이나 비용으로 처리해야 할 것들, 졸업앨범이라거나 일회성 용역이라거나를 쳐내고 진짜로 물품 또는 재산 등재해야 할 것만 남겨야 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시스템 화면을 보며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재산관리 탭을 클릭하면 재산관리 업무 목록이 보입니다. 검수자산 정리 대상 목록을 클릭해 이동합니다. 회계연도, 계약일자, 검수일자 등의 조회 조건을 설정하고 조회합니다. 조회되는 물품 목록 중에서 소모품 처리할 물품과 비소모품으로 대장에 반영할 물품을 구분합니다. 먼저 소모품 처리를 알아보겠습니다. 목록에서 소모품 처리할 물품을 1개 이상 선택하고 비용 처리 계정에서 적합한 사유를 선택합니다. 소모품 처리 일자의 경우 선택사항입니다. 검수일자가 아닌 별도의 일자로 소모품 처리하고자 한다면 해당 일자를 선택합니다. 지정하지 않으면 소모품 처리 일자는 당해 연도건일 경우 자동으로 검수일자로 지정됩니다. 만약 당해 연도건이 아닐 경우는 업무를 처리하는 오늘 날짜로 자동으로 지정이 되게 되는데 자동으로 되어도 상관없으나 디테일을 강조하는 제 생각으로는 당해 연도에 검수일자로 맞추어 지정하는 것이 낫다고 봅니다. 왜냐고요? 만약에 반대로 재산이나 물품 처리를 하려고 하면 당해 연도건이 아닌 것을 예를 들어 작년 일자로 입력하면 이미 결산 마감된 연도라고 오류를 뿜어낼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무튼 소모품 처리 버튼을 클릭하면 소모품 처리가 완료됩니다. 이런, 혹시 잘못 지정하셨다고요?
소모품 처리한 물품 목록을 수정하거나 대장 반영으로 변경하고자 한다면 반영 여부 탭을 반영으로 변경하고 찾아줍니다. 원하는 대상을 선택하고 반영 여부 탭을 다시 미반영으로 변경하면 해당 물품이 조회됩니다. 이때 되도록 같은 검수일자와 같은 사유라면 한 번에 클릭해서 여러 건을 동시에 처리하면 효율적입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이 화면에 들어가 보면 생각지도 않았던 엄청나게 많은 목록이 보이실 겁니다. 유의사항 첫 번째, 대장 정리 대상 목록 등 어떠한 경로로든 취득한 공유재산은 일단 행정재산으로 등록됨이 기본입니다. 명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의사항 두 번째, 만약 지난 연도 검수건에 누락건을 올해 등록하려 한다 하실 때는 작년 검수일로 취득일 등록을 할 수가 없습니다. 공유재산 마감 보고가 작년 12월 31일자로 끝났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그나마 가장 나은 방법은 올해의 가장 첫 근무일인 1월 2에서 4일 정도로 취득일을 등재하는 것입니다. 이는 물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연말에는 반드시 대장 정리 대상 목록을 확인하고 가도록 하는 습관을 들이도록 합시다. 이제 실습을 통해 공작물의 취득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재산관리 대장 정리 대상 목록을 클릭하여 아직 정리되지 않은 목록 중 공작물을 취득할 것을 한번 골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CCTV를 공작물로 취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목록 맨 좌측을 클릭한 후 대장 등록을 클릭합니다. 증감 등록의 경우는 수량 또는 면적이 증가, 감소한 경우에 쓰는 버튼입니다. 클릭해서 화면이 넘어가면 자동으로 선택된 기관명과 함께 고를 수 있는 정보들이 있습니다. 재산 종류, 공작물, 재산 구분, 행정재산 공용, 공공용은 시민 등이 이용하는 공원의 시설 등을 말합니다. 재산 종목은 종류수가 아주 많은데 돋보기 버튼을 이용해 보면 CCTV를 찾을 수 있습니다. 수량은 기본적으로 1로, 취득 금액은 검수 금액으로. 여기서 주의할 점은 만약 당해년도에 취득한 공작물을 소급 취득 처리할 경우에는 결산 반영 일자를 올해, 예를 들어 2022년 1월 3일로 지정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전에 말일자로 재산대장이 결산 마감되었기에 비록 작년에 구입, 검수된 재산이라 하더라도 등재가 늦었다면 올해의 재산으로 등재해야 합니다. 이어서 공작물 전용 정보로 가면 취득 구분은 보통 매입, 취득 일자는 검수일자, 소유 구분은 교육감으로 자동으로 입력되며 주소는 없어도 무방하고 적어주면 좋습니다. 세부 명칭은 CCTV 등으로 적어주시고 구조 및 규격에는 화소라거나 기기의 세부 사양을 적어두면 나중에 참고하기가 좋겠지요. 공작물 구조는 공작물의 종류에 따라 적절하게 고르시면 되는데 CCTV는 기타 설비로 보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내용 연수가 자동으로 입력이 되는데 CCTV가 내용 연수가 20년씩 될 것 같지는 않으나 기타라서 자동 지정이 되는 것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물가 배수 구분 또한 비슷한 세부 구분의 의미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시고 목록으로 돌아가서 빈칸으로 되어 있는 정리 업무에서 재사안을 고르게 되면 공작물의 등재 절차가 맞춰지게 됩니다. 등재 과정에서는 별도의 결제 절차가 없으므로 오히려 쉽게 되돌려지지 않을 수도 있으니 절차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공작물, 임목주의 용도 폐지 및 처분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물품의 불용 및 처분과 비교해 볼 때 공유재산은 비슷한 것 같으면서도 용어가 약간 더 무거운 듯한 절차가 있습니다. 바로 행정재산에서의 용도 폐지 후 일반재산 상태에서의 매각 또는 처분 등이 그것인데요. 행정재산을 일반재산으로 전환 후 일반재산인 상태에서는 처분 방법 중 대체로 다음과 같이 매각, 양여, 폐기 등이 가능합니다. 매각은 상대방에게 일반 재산을 이전하고 그 반대급부로
매각 대금을 받는 사법상의 계약으로 물품의 불용품 처분과 같은 효과를 가집니다. 이 경우에는 일반 재산인 경우에서 물품으로의 전환이 필요하겠습니다. 양연은 일반 재산 전환된 노후화 시설물을 타 기관에 무상으로 양도하는 것으로 물품의 관리 전환에 해당됩니다. 폐기는 따로 말씀드리지 않아도 아시겠죠? 위와 같이 대장가격 3억 원 이하의 재산 취득과 처분에 대해서는 학교장애 자체 결제로 승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K-에듀파인으로 바뀐 이후에는 결제 절차가 대폭 늘어나서 입력 등을 잘못했을 경우 승인 취소를 하고 다시 입력하는 등 절차가 번거로우므로 절차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K-에듀파인에서 진행하는 공작물 처분 단계, 즉 처분의 두 단계인 용도 폐지 후 철거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래는 공작물로 진행하려고 하였으나 용도 폐지 후 매각에서 온비드 등으로 이어지는 과정 중 내용이 너무 길어질 수 있어 절차가 비교적 간단한 임목죽 폐기로 대체한 점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저는 학교 체육관 공사로 다른 곳으로 이식한 10주 중 제대로 살지 못하고 고사한 향나무 2그루를 용도 폐지 후 폐기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재산 취득 및 처분 신청 화면에서 처분 대상 테이블을 클릭하여 처분 신청 버튼을 클릭합니다. 그러면 재산 처분 신청을 할 수 있는 화면으로 전환됩니다. 해당 화면에서 처분 구분은 처분, 용도 폐지 후 철거를 선택합니다. 용도 폐지만 하고 일반 재산으로만 놔둔 상태에서 나중에 모아서 철거하는 방법도 있겠으나 지금은 논스톱으로 처리하는 방법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처분 연도, 처분 분기, 처분 사유 등을 입력하시고 처분 재산을 검색하기 위해 대장 검색 버튼을 클릭합니다. 여기서 재산 분류를 임목죽으로 선택하게 되면 학교에서 보유 중인 임목죽 재산이 나열됩니다. 여기서 이번에 용도 폐지 후 철거할 대상인 향나무 2주를 수량에 입력하시고 처분 금액 적절하게, 보통은 수량에 비례하여 감액된 금액만큼 입력 후 저장 버튼을 누릅니다. 아래에 있는 매수 예정자의 경우에는 매각 시 사용하는 칸으로 철거 시에는 입력하지 않으셔도 무방합니다. 죽은 나무를 사갈 사람은 없으니까요. 이제 저장 버튼을 누르고 목록으로 나가서 처분 대상 탭의 조회 버튼을 클릭하시면 보시는 바와 같이 업무 진행 상태가 철거 작성 중으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이제 결제 요청 버튼을 누르시는데 결제 요청 버튼을 누르면 옆에 관리계획 관리계 외에 법률상 심의 대상의 취득 처분권에 대한 승인입니다. 우리는 학교이고 3억 원 이하의 임목죽이므로 자체 승인을 통해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3억 원 이상 토지나 건축물 등은 관리계획 외 버튼으로 결제 요청 시 교육지원청과 교육청에서 에듀파인 상으로 승인하는 절차가 있습니다. 이렇게 에듀파인 상으로 승인받았을 때 하나여 학교에서는 다음 단계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결제가 완료되면 철거 승인이라고 뜨게 됩니다. 그러면 이 향나무 2그루는 일반 재산으로 바뀌게 됩니다. 재산대장 관리에서 향나무 2그루가 일반 재산으로 용도 폐기되었는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확인을 위하여 재산관리에서 토지, 건물, 임목죽 탭을 클릭하시고 조회 버튼을 누르시면 이 향나무 2그루가 일반 재산으로 변경된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 고사한 향나무를 행정재산에서 일반 재산으로 용도 폐지하였으니 이제는 철거할 차례입니다. 보이는 재산대장을 더블 클릭하시고 재산대장 세부 내역으로 들어갑니다. 아래쪽 화면에 증가한 부분을 감소, 그 다음에 증감 사유는 고사로 하시고 증감 면적 수량에 2, 향나무 2그루라고 하고 저장 버튼을 클릭합니다. 이 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결제 요청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제가 완료가 되면 아까 보였던 향나무가 사라진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용도 폐지 후 철거를 한 번에 처리하는 방법입니다. 방금 용도 폐지한 향나무가 잘 없어졌는지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재산대장 관리에서 화면 우측 중간 구대장 여부를 예로 놓고 조회 버튼을 누르시면 여태까지 일반 재산으로 용도 폐지 후 철거 또는 매각한 재산이 모두 나타나게 됩니다. 여기에서 방금 일반 재산에서 용도 폐지한 향나무 2그루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공유재산 중 학교에서 자체 승인으로 처리할 수 있는 3억 원 이하의 공작물 및 임목주의 취득과 처분에 대해 간략히 살펴보았습니다. 확실히 물품과 결제 단계가 비슷하면서도 뭔가 금액의 단위가 크고 쓰는 단어도 좀 더 엄중해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이라는 법률 명칭처럼 본질은 동일한 국가재산의 관리이니만큼 너무 어렵게 접근하지 마시고 재산관리의 가장 기초 단계인 공작물 및 임목주 취득 및 처분부터 함께 공부해 보시는 것은 어떨까요? 지금까지 광명소아초등학교 행정 6급 김현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